오늘 무리함수 하면은 일단 한 바퀴는 돌아가는 거고, 뭐 미리 얘기를 하면은 오늘 수업하고 이후부터는 일단은 연수고 프린트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그냥 할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거나 그러니까 시험처럼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너네들 뭐 따로 원하는 게 있으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는 걸로 그렇게 일단 할 거고, 일단 오늘 무리함수 어디부터 볼까? 34? 54. 54 전에는 너 괜찮니? 54 전에는 괜찮니? 그럼 54로 한번 가볼게. 54에 보니까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 X랑 Y가 둘 다 분수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얘를 각각 계산을 해주는 게 먼저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좀 눈여겨봐두면 좋은 게 있지. X랑 Y랑 형태가 지금 어때? 역수거든? 얘들 역수야. 곱하면 1이 돼. 이런 것들을 눈에 딱 보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자, 일단 얘는 유리화를 해서 루트 2 마이너스 1을 분자 분모에 곱해보면은 분모는 1이 돼, 그냥. 그리고 분자는 제곱수가 되니까 3 마이너스 2 루트 2다 이렇게 쓸 수 있고, y는 얘기한 것처럼 역수가 되는데 역수니까 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된다 이걸로 생각해도 되는데, 얘를 잘 보면은 두 개네? 합차 공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냥 딱 계산해봐. 3 플러스 2 루트 2 9 빼기 8 1 끝났네. 이 역수 관계인데 심지어 부호만 바뀌면 되는 그런 관계야. 자, 그 다음에 여기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y 빼기 xy제곱 빼기 y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수분해를 해주면 좀 편하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거든. 얘를 요렇게 두 개를 묶고 요렇게 두 개를 묶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거든. 그게 틀리지는 않지만 요렇게 가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 앞에 두 개를 묶으면 x제곱으로 묶어서 x 플러스 y, 뒤에 두 개는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어서 또 x 플러스 y, 그러면은 x제곱 더 빼기 y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이게 합차 공식이 되거든. 그래서 결국 x 플러스 y의 제곱 x 마이너스 y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자, 얘네들 더하면 6 빼면 마이너스 4루트 2 요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요거 제곱해서 36에다가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36의 4배 144 마이너스 144 루트 2가 된다. 계산하는 거는 하나가 아니야. 아까 건재가 요렇게 묶어가지고 계산했더니 x 빼기 y의 세제곱 더하기 4xy x 빼기 y가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안 될 거 없잖아. 이걸로 계산해도 똑같이 나오기는 해. 방법은 좀 여러 가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음. (78) 그 사이 없으면은 바로 78로 가서 y는 루트 x 플러스 3과 y는 루트 1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만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자, 얘는 마이너스 3,0을 시작하는 점으로 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애야. 얘는 1,k를 시작하는 점으로 해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 애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3,0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 자, 얘는 1,K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데 K가 적당히 요점에 있으면은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 그럼 얘를 슬슬슬 올라가가지고 얘가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안 만나지. 그럼 최대값은 언제가 되느냐? K의 최대값은 여기를 지날 때 여기. 여기가 어딘데? 1,1을 대입하면 2. 이때가 만날 수 있는 K의 최대값이 돼.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야. K의 최대값은 2가 된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 그림만 그리면 돼. 아,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얘가 만나야 된다고? 무조건 만나네? 올라가다가 이 시작하는 점, 꼭지점 자체가 그래프 위에 있을 때가 K의 최대값이구나. 그림 그려보면 바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문제다. 또 슬슬슬 뒤로 어디로? 802로 가자. 자, y는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얘가 두 직선.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 이거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냐면은 1, 마이너스 2가 되거든. 자, 1,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 혹은 마이너스 1이다. y 빼기 마이너스 2는 x 빼기 1, y는 x 빼기 3. 또는 y 빼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의 x 빼기 1,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게 a고 요게 b야. 그럼 우리가 지금 그려야 되는 무리함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대신에 플러스 3 플러스 b 대신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릴 수 있느냐. 사실 요 앞에 마이너스가 묶이는 게 좋거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루트 마이너스 x 빼기 3 빼기 이렇게 보는 거야. 3, 마이너스 1이 시작하는 점이구나. x 앞에 개수가 음수야. 왼쪽 위. 그래프가 3,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럼 기억. 정의역은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었지. 3. 그치? 그래서 기억 틀렸고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맞네. 니은은 참이고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자. 이거는 이제 그려봐야 될 것 같아. 뭘 그려보느냐? x축, y축을.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축이 요렇게 있을 건데 0을 대입해보면 여기다 0 대입하면 루트 3 마이너스 1은 양수거든 어쨌든. 그래서 y축이 요렇게 돼가지고 원점보단 위를 지나갈 거야. 그러면은 1, 2 지나고 3은 안 지나고 4만 지나는 거지. 그래서 3, 4분면은 지나지 않는다. 디귿도 참여된다. 니은 디귿 4번이 답이다. 그래프는 축을 마지막에 그리는 게 오히려 편하다. 다음 804번. 자, 이 804번이 있지? 1804번이 전에 유리함수에서도 얘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얘랑 비슷한 얘기지. 4, 4분면을 지나게 만든 조건을 구해 이런 거 있었잖아.
걔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 지금 fx라고 하는 애가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유리함수가 있고, 여기에 y는 루트 x 마이너스 k라고 하는 무리함수가 있어서 일사분면에서 만나기를 원해. 그럼 뭐부터 그려야 되느냐? 이거 그림부터 한번 표현해봐야지. 점근선.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축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기가 y축이고요. 여기가 x축이에요. 0을 대입해보면 3분의 8이라는 값이 나오네. 3분의 8 이렇게 돼가지고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 이 정도. 자, 이게 y는 fx야. 여기가 3분의 8이 되고 여기가 얼마냐? 자, x절편은 y값이 0이 될 때, y값이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4야 4. 내가 원하는 건 이 그래프가 일사분면에서 만나기를 원해. 얘하고 얘가 1, 2, 3에서 만날 거니까 이거 3, 4는 의미가 없어. 얘는 버려도 되고, 얘는 어떤 애냐 하고 보니까 k, 0에서 오른쪽 위로 가고 있는 애야. k, 0에서 오른쪽 위로 가. k, 0 y좌표가 0이야? y좌표가 0이라는 얘기는 x축 위에 있는 점에서 시작할 거야. 거기서 오른쪽 위로 간다? 근데 난 1사분면, 요거밖에는 만날 수 있는 애가 없네. 근데 1사분면이니까 축을 지나는 것, 축에서 만나는 건 의미가 없다. 내가 원하는 거는 k, 0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4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아. 4보다는 확실하게 작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이거 y절편이 3분의 8보단 작아야 되겠구나. 거의 절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야. 사실 꼭 절편은 아니고 이 주어지는 값이 지금은 1사분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만약에 함수를 이렇게 주고서 야, 정의역을 1부터 4까지로 볼 거야 라고 하면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 이 사이에서 만나면 되는구나. 바뀔 수는 있어. 지금은 1사분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0일 때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루트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애가 3분의 8보다 작으면 돼. 그럼 제곱하면 마이너스 k가 9분의 64보다 작아야 돼. k는 마이너스 9분의 64보다 크면 돼.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9분의 64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얘가 있지? 한 7점 얼마 되거든? 7점 얼마 되니까 마이너스 7부터 가능한 거야. 3까지. 마이너스 7부터 3까지. 그래서 개수는 총 11개가 가능하더라. 괜찮니? 지금 보면 선생님은 처음에 니네가 질문했던 54번 얘는 그림 그릴 게 아니잖아. 계산이니까. 계산하는 것 빼고는 일단 그림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 상황이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다음 810 20 난 너희들이 뭘 물어봐도 뭐라고 안 해. 그냥 내가 못 들어서 반문하는 거니까 내가 그거 잘못 물어봤나? 이런 생각 안 해도 돼. 이건 언제든 마찬가지야. 누가 뭘 물어봐도 마찬가지야.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ax 빼기 b 더하기 c의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자, 역함수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기왕이면 아예 원래 함수가 뭔지를 그려보자.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그러면은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2,6이 아니라 6,2에서부터 요렇게 와서 여기가 4. 아유, 좀 그림을 너무 이상하게 그렸다 내가. 미안해. 자, 여기서 요렇게 돼서 여기가 4, 6, 대충 여기가 2. 대충 그리면 되지 뭐. 이거.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6,2에서 시작해 4,0을 지나 y는 마이너스 루트 a로 묶어서 x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되는데 4를 대입하면 0이다. 0을 써볼까? 0은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요거는 금방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답만 좀 쓸게. a가 마이너스 2가 돼.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전개해주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플러스 2가 된다. 따라서 여기가 a고 마이너스 b라고 돼 있네. 귀찮게 말이야. 다시 쓰자.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2, c는 그냥 2.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하면 48이 되겠네. 항상 x의 개수가 있으면 묶어라. 묶어주면 된다. 역함수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버리자.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잘 왔어. 야, 있는 걸 못 듣는 게 어딨어. 당연히 지금 뒤에 남은 게 무리함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하겠지. 책이 끝났는데 내가 얘기한 걸 못 들었으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야, 안 끝났잖아 아직. 당연한 거 같다가 있지. 빨리 갔다 와. 다음 46. 46 괜찮니? 그냥 넘어가도 돼? 오케이. 자, 내가 전에 한번 잠깐 지나가듯이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집합이라는 단원을 배웠잖아. 집합이라는 단원이 엄청나게 무서운 단원이야. 왜 무섭다고 얘기하냐면은 집합 기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전부 다 집합인 거잖아. 그러면 집합 기호 안에 뭔가를 집어넣었어. 그럼 어떤 상황이 생겨버리느냐? 아무거나 다 문제로 만들 수 있어. 아무거나. 그러니까 집합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1차식으로 되어 있으면 걔는 결국 직선이 되는 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어쩌 이렇게 나와 있어. 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도형의 방정식 안 한 지 꽤 오래됐잖아,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그냥 집어넣고, 야, 요렇게 표현했어.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랑 교집합의 개수가 1개야 라고 얘기하면은 도형의 방정식이 문제야, 이게. 근데 여기서 더 짜증나는 게 뭐가 되느냐? 우리 집합 다음에 뭐가 나왔어? 명제가 나왔었지. 명제로 바꾸는 거야, 그거를. 집합을 만들어 놓고, 야, 이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랑 교집합의 개수가 하나라고 할 때 뭐가 될 거야? 이거 맞아 틀려. 명제가 돼. 그럼 그게 그냥 지금 시험 범위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46번 문제도 표현은 집합이다 라고 나와 있고 교집합의 개수가 2개다 라고 얘기했거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느냐? A라는 집합이 의미하는 거는 무리함수야, 그냥. B라는 집합이 의미하는 건 직선이야.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4 더하기 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얘네들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야.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보통 풀던 이게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인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실제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묶어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구나. 얘는 마이너스 2,1이 시작하는 점이야. 여기서 오른쪽 아래로 가. 이런 그래프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를 원해. K가 크면 K가 지금 y절편이잖아. 크면 클수록 위로 올라갈 거야. K가 작으면 밑으로 내려갈 거야. 그럼 얘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마이너스 2,1을 지날 때, 마이너스 2,1을 지날 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야. 아래로 내려가는 한계는 접할 때겠지. 그럼 얘네들이 접한다라고 하려면 이제 귀찮은 짓을 좀 해야 돼.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4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 근호가 나온 걸 없애려면 제곱할 수밖에 없잖아. 제곱이 되게 더러워. 이제 여기에서 좀 팁을 주고 싶어서 내가 이제 이걸 풀이를 다 보여줄 건데 이거 이렇게 하면 답이 얼마 이게 아니라 자 왼쪽은 그냥 제곱을 해. 오른쪽은 항이 몇 개야 지금? 3개잖아. 그럼 3개를 제곱하는 거 전개할 줄은 알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우리가 다 안단 말이야. 거기다 대입하면 돼. 근데 식이 좀 더러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거냐? 요거를 하나로 봐. 이걸 하나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쓰는 거 자체를 x제곱 빼기 2배의 k-1 x 더하기 k-1의 제곱으로만 쓰는 거야. 전개하지 마 이런 걸. 전개하지 마.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아. 자 그럼 전개 안 하고 어떻게 쓸 거냐? 얘를 넘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가 되지. 마이너스 2x인데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은 요것만 나와. 얘 넘기면 마이너스 4.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판별식이 0이다야. 판별식 짝수니까 4분의 d k제곱 빼기 이제 여기서 전개하는 거야. 전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전개하면 k제곱 더하기 2k 빼기 1 더하기 4 얘가 0이다. k제곱 없어지네.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나와.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접하는 거니까 접하면 안 되니까 등호가 빠져야 돼. 뭐보다 작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답이 1번이다. 괜찮니? 여기서 엄청나게 강력하고 미친 팁을 하나 줄게. 객관식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니네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여주는데, 알려주는데. 자, 다시 얘기할게. 지금 이 문제는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고 집합의 교집합의 개수가 2개다라고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2개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K라고 하는 게 Y절편이니까 Y절편이 크면 올라가고 작으면 내려간다라고 얘기했지. 여기서 딱 구하기 쉬운 거는 사실 마이너스 2,1 얘 꼭지점을 지날 때는 구하기가 쉬워.
K가 마이너스 1이다. 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 보기를 봐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는 게 한 개밖에 없다? 아, 두 개구나. 두 개밖에 없다? 1번하고 3번하고? 그럼 1번 아니면 3번이겠네. 근데 우리 이제 그림 그려보니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얘는 등호가 붙으면 되겠어? 접할 때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되잖아. 다시 한번 봐봐. 1번, 3번 중에서 몇 번이겠어? 1번이겠네. 접하는 거 안 구해도 된단 말이야, 이러면. 이거 언제 쓸 수 있다고? 객관식에서. 객관식에서 마침 야, 이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1 이하가 돼야 돼. 둘밖에 없네? 근데 이거 그림 그리면은 아래쪽에서는 등호가 붙으면 안 돼. 등호 없는 게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게 답이야, 그냥. 물론 이제 이거를 좀 꼴려고 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 이런 식으로 보기가 하나 더 있으면 그땐 계산을 해야지. 근데 처음부터 계산 들어갈 게 아니라 보기를 보라고. 봤는데 야, 이거 답 쓸만한 게 얘밖에 없는데 그럼 걔가 답이야, 그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과정이 이제 익숙해져서 이거 하나는 등호가 붙고 하나는 안 붙어. 이게 완벽하게 머리에 있으면은 이 짓을 해도 돼. 그래서 보기를 좀 확인을 하면서 계산했으면 좀 더 좋겠다. 이런 팁을 하나 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자, 늦게 온 사람들은 앞에 거 하는 좀 영상이라도 한번 보고 나중이라도 하다가 안 되는 건 바로 물어보고. 그죠? 42. 오. 자, 얘가 역함수의 그래프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6이 되는 K의 값을 구하래. 얘는 있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 꼭지점은 4분의 3, K가 될 거야. 근데 이 역함수를 만들면은 몇 차식이 돼야 돼? 역함수는 2차식이 돼야 되지. 귀찮잖아. 역함수를 만들 필요는 없다. 역함수를 만들 필요가 없는 이유는 어차피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y는 x에서 만나는 y는 x와 만나는 이 서로 다른 두 점의 사이의 거리가 2루트 6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아직 익숙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 얘 기울기가 얼마야? 1이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x축 y축의 평행하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은 이게 직각 1인분 삼각형이야. 1대 1대 루트 2. 따라서 여기 사이의 길이가 2루트 3이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를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베타의 차가 2루트 3인 거야. 다시 얘기할게. 이 두 점은 무리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기도 하지만 무리함수와 y는 x의 교점이기도 하거든. 저는 얘네들이 같다라고 쓸 거야. 그래서 k를 넘겨. 그럼 얘는 루트 4x-3은 x-k가 돼. 양변을 제곱해. 4x 빼기 3은 x제곱 빼기 2kx 더하기 k제곱 x제곱 빼기 2배의 k-2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3은 0 이라고 했을 때 생기는 두 근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다. 근과 기수의 관계가 나오는 거지. 두 근의 합은 2배의 k-2
두근의 곱은 K제곱 플러스 3.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이 나오지. 얘를 제곱하면 12. 얘 제곱에서 요거의 4배를 빼면 없어지고 16K는 마이너스 8,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고 나오는, 잠깐 뭐야, 나 어디서 틀렸냐 산수를. 12. 아이고, 요걸 틀렸네. 아닌데 이거 맞는데? 빼는 거. 24. 왜 K가 K가 2분의 1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지금? 아, 미안해. 여기가 플러스다. 이거 넘어오면서 내가 마이너스로 묶은 거를 잘못 썼어.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됐네. 요렇게. 미안해. 그래서 답이 그냥 2분의 1이다. 부호를 잘못 써버렸어. 자, 이해는 됐니? 이게 근과계수의 관계는 있지 정말 오만 돼서 나와. 오만 돼서. 계속 얘기하잖아.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을 절대 버리면 안 돼.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몰라. 그 간혹 너희들이 볼 때 선생님은 뭐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해요? 혹은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궁금해할 때가 있는데, 꼭 이 일을 오랫동안 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사실은 학교 선생님이랑 좀 다른 게, 학교 선생님은 보통 맞는 학년이 정해져 있지. 한 학년만 계속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학년은 되거든? 다른 학년이 헷갈리기 시작을 해. 그래서 특히 고3을 맞는 선생님들은 내가 고3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고3에서 안 내려가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 나는 다른 거 그냥 안 하고 고3만 계속 맡을게. 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1학년이나 2학년을 내려가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고3을 계속 하려고 해. 학원 선생님들은 차이가 뭐냐면, 나는 한 학년만 하는 게 아니잖아. 난 지금 고3도 수업하고 있고 수능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논술도 준비시키고 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들이 이거를 하는데 1학년 내용에서 뭐가 나오고 2학년에서 뭐가 나오고 이게 계속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 너네를 가르치는 거야. 야, 1학년에서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여기만 잠깐 나오고 나중에 별로 안 중요해. 야, 얘는 계속 나오니까 중요해. 이게 계속 해주잖아. 그걸 꼭 기억해줘야 돼. 물론 지금 당장의 점수도 중요한데 계속 쌓아요. 계속. 다음. 죽으면 안 돼. 54번. 근데 너도 어찌 좀. 아이고, 너 수행평가. 수행평가 나쁘다. 자, 여기 보면 y는 루트 x라고 하는 애가 있고 뭔가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점 사이,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이게 모르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알고 나면은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문제야. 자, 여기 P가 있고 Q가 있는데 여기 X좌표가 A, Y좌표가 B, X좌표가 C, Y좌표가 D라고 나와 있어.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분의 b 플러스 d가 3이다. 2분의 b 플러스 d라고 하는 거는 결국 BD의 합이 6이라는 얘기거든. 그냥 이렇게 써놔. 그 다음에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B는 루트 A고 D는 루트 C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C-A 분의 D-B라고 써주면 되는데 얘가 바뀌어서 뭐가 되느냐? B의 제곱이 A가 되고 D의 제곱이 C가 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C 대신에 D제곱, D제곱 빼기 A 대신에 B제곱 이렇게 써주면 분모가 합차 공식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정리가 돼서 약분이 돼버려. 남는 건 D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나와. D 플러스 B나 B 플러스 D나 똑같잖아? 그래서 답이 6분의 1이야. 특별하게 한 게 전혀 없어. 그냥 곡선 위에 있는 점이야? 대입해봐. 관계식 나오네? 관계식 나오네?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러니까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특별한 걸 많이 알아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애들을 언제 뭘 쓸 거냐가 빨리빨리 나오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걸 연습해 보면 돼. 그걸. 다음 66? 56? 오케이. 자, 요번에는 그래프,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는데 y는 3루트 x와 y는 루트 3x가 있어서 잠깐만 너무 내렸다. 조금만 올리자.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48일 때 A의 값을 구해라. A가 뭔데? C의 X좌표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넓이가 48이야. 자, 하나하나 써보자. 얘는 A, 3 루트 A라고 써줄 수 있어. Y좌표가 3 루트 A가 되려면 X좌표가 뭐가 돼야 되느냐? 3A가 들어가면 돼. 괜찮니? 요 결과가 3 루트 A잖아. 자, 3 루트 A는 루트 3X 양변을 제곱해주면 X가 3A라고 나오지. 그러면은 여기에 좌표는 3A, 0이 되면서 가로의 길이는 2A, 세로의 길이는 3 루트 A 두 개 곱하면 6A 루트 A가 48이야. A 루트 A가 8이야. 그러면은 A의 세제곱이 64가 되면 돼. A가 얼마야? 8일 거야. 4일 거야, 4. 이런 거다. 이런 거였다. 다음 58번. 그치, 응용 문제가 어려워. 어려워.
자, 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어떤 함수다? 1대1 대응이다. 자, 요 녀석이 1대1 대응이어야 돼. 1 이상인 부분을 보니까 1,b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애지. 1,b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은 1,3을 꼭지점으로 하는 애인데 얘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래로 볼록이면은 무슨 짓을 해도 1대1 대응을 만들 수가 없다. 위로 볼록일 거야. 위로 볼록이면서 어떻게 가야 되겠어? 딱 요 점에서 만나야 되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요렇게 와서 아 여기에서 만나야 되는구나. 근데 얘가 지금 꼭지점이 1,3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B는 얼마? B는 3인 거야. B는 3인 거고 A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 위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음수겠네? 요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Y는 X 플러스 B분의 A라고 하는 애가 어느 사분면을 지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B가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X 플러스 3분의 A라고 써보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3하고 Y는 0이 돼야 돼. 즉 이건 X축이야 그냥. 그럼 이제 축의 위치가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분자에 있는 애가 음수다. 얘를 기준으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 4분면을 지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지나는 4분면은 1, 4분면 안 지나. 2, 지나. 3, 지나. 4, 지나. 아, 2, 3, 4를 지나는구나. 답이 5번이야. 괜찮니? 개형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던 이유가 이런 거다. A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돼. 그냥 부호만 봐도 얘를 기준으로 2, 4, 4분면을 지나야 돼. 그러면은 Y축이랑 만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음 64번. 자, fx가 루트 ax인데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하고 y는 x분의 12가 만나는 a의 좌표가 4다. 이 점 A의 좌표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사실 요거는 문제가 살짝 잘못 써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좌표 평면에서의 얘기잖아. 그러니까 좌표가 하나만 나오면 안 돼. 좌표라고 얘기를 하려면 X좌표가 4라는 얘기야. 요거는 문제가 조금 잘못을 한 거야. X좌표가 4다. 따라서 X좌표가 4가 되려면 얘는 4,3을 지난다라는 얘기겠지. Y는 X분의 10이니까 X가 3은 Y가 3이 돼야 돼. 이게 점 A인 거야. 근데 이 점 A가 요 무리함수 위에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대입하면은 성립해야 되잖아. 4, 3 대입하면 3은 루트 A가 9구나. 따라서 fx는 A가 9야. 밖으로 빼면 3루트 x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에 3을 대입하면
3, 3루트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좌표평면에서 보면 원점하고 4, 3하고 3, 3루트 3하고 이런 삼각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좋을까? 나는 몇 번 얘기해 줬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자, 요 요상한 모양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오, 사각형에서 빼 그냥. 정말 베스트야 이게. 베스트. 내가 몇 년 동안 해봐도 여기가 4, 여기는 3루트 3, 얘는 3, 3루트 3 빼기 3. 아, 귀찮아서 이렇게 써 그냥. 얘는 1, 3.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체 12루트 3에서 여기는 6을 빼고 여기는 2분의 9루트 3을 빼고 여기가 좀 귀찮기는 한데 2분의 3 루트 3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나올 거야. 길이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거 그냥 계산을 해주면 6루트 3 빼기 2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 4번. 진짜 암만 계산을 해봐도 중학교에서 했던 요 방법보다 나은 게 없어. 그냥 그려. 최고야 최고. 그 도형의 방정식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던 경험이 있는데 해봐서 알잖아. 그게 쉽지 않잖아. 고집할 필요가 없어. 굳이. 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고집을 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 또 70번. 거의 끝났네 이제. A에서 B를 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fx라고 하는 애가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3 더하기 4고 gx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이래. 그래서 얘네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해봐라 라고 했어. 근데 이거는 뭘 좀 떠올리면 좋으냐면은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기는 해. 그리고 요거는 근호 앞에가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야. 부호는 다른데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요 부분을 봤을 때 숫자의 크기는 어때? 똑같지? 얘를 평행이동을 해놓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요거들 다 없애 그냥. 없애고 y는 루트 마이너스 x와 y는 마이너스 루트 x 요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거 원점 대칭이야. 점대칭이란 얘기야. 자, 점대칭이란 얘기는 돌리면 겹쳐진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림이 나와 있기를 fx는 여기에서 요쯤에서 요렇게 가고 gx는 여기에서 요렇게 간다고 되어 있거든. 근데 여기는 얼마냐?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4야 4. x는 3. y축. 여기서 요 부분의 넓이하고 요 부분의 넓이하고 어떨까? 똑같지 않을까?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계산 못해. 너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직 안 배웠어. 무리함수의 모양을 주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언제 나오느냐?
그나마 응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게 내년 이맘때야.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아직 모른단 말이야. 아니, 근호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넓이를 구해? 이게 지금 뭐 직사각형도 아니고 삼각형도 아니고 어떻게 구할 거야? 못 구한다고. 대신에 뭘 찾는 거냐? 같은 모양이 어딨지? 그걸 찾으라는 문제야. 그럼 이제 A에서 B를 빼라. 위에 있는 직사각형에서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을 빼라. 야, 이것도 뺄 때 얘하고 똑같겠네? 그럼 이제 뭐만 남아? 가로 3, 세로 3. 아, 넓이가 9가 되겠구나. 이거 하면 끝난 거야. 다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괜찮니? 돌리면 겹쳐진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 문제 우리 많이 봤잖아. 평행이동을 했어. 잘라서 갖다 붙이니까 직사각형이 나와. 평행사 변형이 나와. 처음 보는 애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이 상황이 내년에 또 나온다? 시작하자마자? 이제 내년에 니네가 대수라는 걸 배우면은 지수로그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 그 지수로그 가지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걸 배우거든? 걘 얘보다 또 더 이상하게 생겼어. 아, 이게 처음 보는 그림이 나와. 근데 거기서 넓이를 구하래. 넓이 못 구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야, 얘를 잘 보니까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은 얘들 똑같겠다. 갖다가 잘라 붙이자. 그러면은 평행사 변형이 나와. 아니, 직사각형이 나와. 그런 식으로 모양을 내가 구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꾸는 거야. 못 구하니까 이런 건. 괜찮니? 다음. (74) 거의 끝인데? 자, 74 보면은 여기 딱 써 있는 게 2009년 3월 고2 학력평가 20부. 왜 2학년과 가지고 와요? 이때는 시험 범위가 1학년 전체야. 고2 3월이니까. 자, 여기 fx라고 하는 애가 루트 x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고 gx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랑 x는 마이너스 4, x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그려볼게.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시작하는 점으로 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 그래서 그림을 좀 최대한 정확하게 그려볼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기를 0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요렇게 가거든? 5,0을 지나야 돼.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왼쪽 위로 올라가는데 시작하는 점이 4,3이야. 여기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x는 마이너스 4, x는 4.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해줘야 되냐면은 다 좋아.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할게. x의 개수랑 근호 앞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어쨌든 부호는 다르지만 숫자 자체는 다 1이지. 크기는. 그럼 얘하고 얘는 어쨌든 뒤집든 돌리든 뭔가 하면 겹쳐질 것 같아. 사이즈가 똑같다는 얘기야. 부호가 다르니까 방향은 달라졌는데 얘들의 크기 자체는 똑같아. 요건 이해됐어? 괜찮아? 얘랑 마찬가지야. 얘도 평행이동한 거를 지우고 생각하면은 y는 루트 x와 y는 루트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y축에 대한 대칭인 거야. 똑같은 그림이라고. 뒤집으면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쭉
쭉 잘라서 보면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하고 똑같다고. 왜 똑같은, 뒤집으면 똑같은 모양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구할 수 있는 모양. 이거를 잘라서 뚝 떼가지고 갖다 붙이면은 직사각형이 나오네. 가로의 길이는 8, 세로의 길이는 6, 넓이는 48. 다시 얘기할게. 우린 무리함수가 있을 때 넓이 못 구해. 안 배웠으니까. 아직 그런 거 몰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잘라서 갖다 붙여보면은 이게 이쁘게 내가 구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올 거야. 그걸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단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필요한 거야. 그려야 돼. 얘기해봐. 이거 넓이 구하는 건 언제 배워요? 아까 얘기했잖아. 내년에 배운다니까. 미안해. 내년에 배워, 내년에. 내년에 대수 말고 미적분이라는 단원이 있어. 그 다음에. 너네는 지금 공통수학 1, 2가 이제 1학년 거고, 내년에 1학기에는 대수를 배우고 2학기에 미적분이라는 걸 배울 거야. 근데 이 미적분이 지금 2학년들이 배우는 미적분이랑 달라. 안 배울 수도 있어. 잠깐, 대수 말고 2학년 때가 미적분이 맞나? 맞다. 미적분.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수능에 나오는 애야. 그 다음에 확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수로 다 배우는 거지. 얘는 되게 신기한 게 아무 때나 배워도 내용 이해에 전혀 지장이 없어. 따라가는데. 아무 때나 늘 수 있어. 그래서 1학기에 배울 수도 있고 2학기에 배울 수도 있고 3학년으로 갈 수도 있어. 얘가.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과목. 기하. 그 다음에 미적분 2였나? 그렇게 되어 있는 애가 있어. 요 녀석이 이제 지금 2학년, 3학년들이 배우는 미적분. 내용이 많이 달라. 얘랑 이쪽이 훨씬 더 어려워. 외울 게 훨씬 많아. 근데 뭐 나름 그냥 할만해. 난 개인적으로 얘들 중에서 고를 때는 그냥 이거 하라고 많이 추천을 했어. 힘들어도. 얘는 완전히 열애고 실제로 지금 수능 보면은 5%가 안 돼. 기하 선택하는 애들이. 확통하고 미적하고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통이 한 2배 정도 많거든? 근데 내가 왜 얘를 하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확통 감이 있어야 돼. 경우에서 생각하면 돼. 경우에서. 문제를 딱 보고 이거를 경우를 어떻게 나누면은 내가 구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잘 보이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확통해도 괜찮아. 근데 저는 수학을 못하니까 확통을 할래요. 넌 수학 못하니까 미적하는 게 나아. 왜냐면 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 못하겠으면은 약간 공식처럼 이런 모양이 나왔어.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봐. 약간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 저는 얘를 좀 추천은 하는데 단점이랄까? 아쉬운 점은 이제 너는 이게 선택이야. 수능에서 안 나와. 너네는 무조건 요렇게가 수능에서 시험 봐야 되는 교과야. 무조건. 갑자기 교과목이 지금 헷갈리는데 잠시만. 이게 교육과정 바뀌면서 지금 내가 머리가
맨날 바꿔, 얘네들은. 헷갈리게. 맞아. 미적분 1, 미적분 2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어우, 갑자기 순간 헷갈려가지고 내가 잘못 얘기를 하나 안 되잖아. 아무튼 이렇게 되고, 얘네들 고르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 어차피 지금 너네들은 이게 내신 산출하는 방법도 좀 달라져가지고 좀 편해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 아무튼 잠깐 쉬었다가 이제 홀수버 문제들 한번 풀어보고 개별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하고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 잠깐만 쉬자.